안녕하세요. 유스패치의 유스입니다. 오늘은 이 미스테리 괴담 분야에서 선봉에 서 있는 프로그램이자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인 바로 서프라이즈에 나왔던 한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2년 11월 11일에 방송되었던 에피소드입니다. 1919년 도쿄의 한 영화관에서 당시 25살의 여인 다카하시 사다코는 이 영화 필름에 미래에 닥칠 내용을 영상으로 염사합니다. 이 필름에 담긴 내용을 보기 위해 해당 영화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자 손님을 빼앗긴 경쟁 영화관 사장은 이 사다코를 사기꾼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녀가 사기꾼이라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대중들은 그녀에게 사기꾼이 아니라면 우리가 보고 있는 앞에서 이 필름에 염사해 볼 것을 요구하게 돼요. 이 염사라는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나 이미지 또는 문자 같은 것을 필름 등에 찍어내어서 나타내는 초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에피소드에서는 납의 성분이 이 염사 능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염사 능력자들에게 납은 금기시 되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 영화관 사장이 이 자리에 몰래 납을 준비해놨고 사다코의 염사는 당연히 실패하게 됩니다. 사다코는 납이 염사에 방해가 되어서 그런 것이다 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이미 사람들은 그녀를 사기꾼으로 보게 되었고 그녀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거센 비난에 이 세상을 비관하며 25살의 나이로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그녀는 죽기 전 자신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그녀가 생전 남겨놓았던 이 영화 필름을 본 사람들은 모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였고 해당 필름은 처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다코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공포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 이야기와 연관되시는 유명한 사다코가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자신의 영역으로 만든 저주의 테이프를 세상에 놓아 이 비디오 테이프를 본 사람들은 7일 안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영화 링입니다. 실제로 서프라이즈에서 다룬 이 사다코의 이름은 다카하시 사다코로요. 영화 속 귀신 야마무라 사다코의 모티브가 되는 인물입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 엄청난 힘을 가진 악령 혹은 귀신을 얘기하자면 이 링의 사다코와 주온의 가야코를 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엄청난 귀신 야마무라 사다코의 실존 인물인 다카하시 사다코의 이야기를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하려면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일본의 메이지 시대 말기, 그러니까 1800년대 한 말쯤에서 1900년대 초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천리안 능력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붐이 일었다고 합니다. 천리안 능력이 초능력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초능력 공개 검증과 이것을 둘러싸고 벌어진 진위 논쟁이 일었는데 이걸 천리안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천리안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당시 천리안 능력자였던 미후네 치즈코와 나가오 이쿠코, 그리고 이 둘과 함께 실험을 했던 후쿠라이 토모키치 박사였습니다. 나가오 이쿠코의 사진이 남아있는 게 없어서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미후네 치즈코와 후쿠라이 토모키치 박사의 사진입니다. 이 천리안 사건 거의 끝물에 이 팀에 합류하게 된 여인이 바로 다카하시 사다코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그 영화 링의 귀신 야마무라 사다코의 실존 인물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카하시 사다코입니다. 1886년 이 오카야마현의 와케에서 태어난 사다코는 혼자서 깊이 생각에 잠기는 것을 좋아하던 고독한 소녀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감정의 기복이 심했는데 이 영향으로 생리의 주기가 자주 변했고 어떤 때는 좀 토요를 하거나 아니면 발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남편도 같은 고향 사람으로 이 사다코 부부 모두 일본의 불교 종교 중 하나인 니치렌종의 독실한 신자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 천리안 능력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남편인 미야지 역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현재 추측으로는 그가 당시에 익힌 초능력이라는 게 일종의 좀 최면술이지 않을까 한다고 합니다. 이 사다코가 감정이 기복이 굉장히 심했다고 했잖아요. 결혼 이후에도 이 영향으로 자주 위경련이 났었고 열이 40도가 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고열 속에서도 사다코는 아무렇지 않은 듯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남편인 미야지가 이런 사다코의 지병을 좀 고쳐보려고 자신이 수행한 초능력을 사다코에게 자주 써보았는데, 이때 이 최면술이 사다코에게 제대로 통하면서 사다코의 염사 능력이 눈에 뜨게 된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다코의 염사 능력은 이미 주변에서 그녀와 잘 알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나 유명했었다고 하는데, 이 초능력 부부는 자신들의 능력이 세간에 알려지는 걸 꺼려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다코의 남편인 미야지가 당시 고명한 변호사였던 우자와 소우메이에게 조언을 부탁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변호사 우자와가 미야지에게 사다코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당시 이 염사 능력을 연구하던 후쿠라이 토모키치 박사를 만나볼 것을 권하게 돼요. 이때가 이 후쿠라이 박사가 당시 정말 유명했던 이 미운의 치즈코와 나가오 이쿠코 두 명과 여러 실험을 하면서 엄청난 유명세를 타고 있었던 시기였었고, 이 후쿠라이의 인간성을 믿었던 사다코 부부가 이 실험에 동참을 하게 돼요. 이 사다코의 염사 방법은 이렇다고 해요. 먼저 사다코가 믿고 있는 이 니치렌 종교의 나무묘법 연화경을 열심히 외운 후 갑자기 최면 상태에 빠져들어요. 그때 모모모의 문자를 염사합니다 라고 말한 뒤 염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스 패치를 염사합니다 라고 말한 뒤 이 필름에 유스 패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보통 이 정신통일을 시작으로 염사가 끝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이 대략 7에서 한 8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다코의 염사 능력이 조금 특별했던 건 최면 상태에 빠져들어 있는 동안 사다코 이외에 제3의 인격의 잠재 활동이 이 염사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 1913년, 다이쇼 2년이라고 해요. 5월 10일 오후 8시. 이미 3일 전에 최면 상태에 돌입해 있던 사다코가 갑자기 왼손에 손가락 3개를 염사하겠습니다 라고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이노우에 테츠치로 박사와 그 외의 학자들 그리고 그 일동들은 숨을 죽이고 사다코를 지켜보길 7분 염사했습니다 라고 힘없이 말하고 사다코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합니다. 반신반의로 현상해본 이 건판에는 지문까지는 읽어낼 수 없지만 확실히 손가락 3개가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후쿠라이 박사가 사다코가 깨어난 후에 이걸 물어보니까 사다코는 자신의 손가락을 염사한 기억은 없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신도 기억 못하는 어떠한 존재가 이 사다코와 그녀의 염사 능력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내비쳤다는 거죠. 지금 보이시는 게 사다코가 직접 염사했다는 필름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손가락 3개고요. 이후 천, 금 역시 이 최면 상태 3일 동안 그녀가 염사한 글자라고 합니다. 다음 날인 11일 이 사다코의 안에서 다른 인격이 나타나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금은 나의 염사이다. 아래에 동그란 것은 금화이니라. 이욕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기 위해 염사한 것이니라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후쿠라이 박사는 사다코 부부가 믿는 이 니치렌 종교의 니치렌 대사가 사다코의 입을 빌려 말한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능력을 가진 그녀가 어째서 기존의 능력자들과는 다르게 별다른 유명세를 타지 못하고 또 그녀에 관한 기록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걸까요? 이것은 앞서 말했던 이 천리안 사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09년 일본에서는 미후네 치즈코라는 구마모토 출신의 여성이 이른바 천리안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23살이었던 그녀는 형부의 집에 얹혀 살면서 천리의 능력을 이용해 사람의 몸을 투시하면서 치료를 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소문이 1909년 8월 14일자 도쿄 마이니치 신문 기사로 보도가 되었는데, 이 기사가 치즈코가 전 교토 제국대학 총장 키노시타 히로시를 치료했다고 보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1910년에 후쿠라이 박사가 이 치즈코를 몇 번을 찾아가 실험을 했고, 이 실험 결과를 도쿄로 돌아와 보고하게 되면서 이 치즈코가 크게 곽강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이 비슷한 시기에 카가와현 마루가메시에서는 당시 40세의 나가오 이쿠코라는 여성이 재해 등을 예언했는데 그게 적중했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고요. 앞선 치즈코에 관한 신문 보도 이후에 이쿠코에게도 동일한 실험을 하였는데 그대로 적중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후쿠라이 박사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후쿠라이 박사는 이 두 능력자 치즈코와 이쿠코 두 명과 함께 실험을 통해 증명하며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이들은 당대의 모든 과학자들과 기자들 앞에서 여러 차례 공개 실험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초능력 진위 여부에 대한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 대표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긴 한데, 이 치즈코의 경우에는 자신의 천리안을 이용한 투시 능력을 실험할 때 실험이 진행되는 방에 다른 사람이 동석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해서 참관을 허가받은 사람이라도 무조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옆방에서 참관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이 벽을 등진 상태로 참관을 해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치즈코의 손이 참관인에게는 보이지 않았고, 또 이 치즈코가 속임수를 쓰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 이쿠코는 치즈코와는 정반대로 동석한 사람과 마주한 상태에서 투시와 염사를 행하며 적중했어요. 그럼에도 논란이 되었던 거는 이쿠코 측에서 투시할 글자를 써넣을 이 장소를 특정했다는 점, 그리고 반드시 개봉해야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투시용 봉투가 미리 개봉하는 적이 발견되는 등 의문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의혹이 계속되자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해져 갔고 비난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어요. 결국 1911년 1월 19일 이 사람들의 반응 속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치즈코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신기하게도 치즈코가 죽은 지 한 달 뒤인 2월 26일 치즈코와 함께 유명세를 탔던 이쿠코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 이 천리안 능력자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기꾼이라는 딱지가 붙은 채 순식간에 비난을 받으며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었고, 이 치즈코와 이쿠코 같은 경우는 죽은 후에도 각자의 집안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결말을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 후쿠라이 박사 역시 가짜 과학자, 사기꾼 등 온갖 비난을 받다 결국 도쿄 제국대학 조교수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다코의 금, 천, 이 세 손가락 염사는 치즈코와 이쿠코가 사망하고 2년 후에 사람들 앞에서 선보여진 거였는데요. 이미 사람들은 이 초능력자들을 믿지 않았고, 천리안 사건으로 사기꾼으로 낙인 찍힌 이들의 어떤 행위도 관심이 없었어요. 사다코가 보여준 염사 능력은 자신의 자리가 위태위태한 후쿠라이 박사의 최후의 발악 정도로 여겼을 거예요. 후쿠라이 박사가 자신이 데리고 있는 천리안 능력자 중 다카하시 사다코가 최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크게 주목받지 못한 이유가 아마 이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사다코 부부는 자신의 고향인 오카모토로 돌아가서 조용히 남은 생을 지내다 이 사다코는 쇼와 21년 3월 17일 향년 69세의 나이로, 또 그의 남편 미야지는 쇼와 46년 10월 4일에 향년 93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손에 자란 손자의 이야기로는 젊었을 때에는 여우에 홀린 듯한 상태였던 사다코도
만년에는 초능력도 사라져 청결하고 깨끗한 이 몸가짐에 신경 쓰는, 한여름에도 똑바로 기모노를 입는 평범한 할머니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다카하시 사다코가 직접 염사했다는 이 자료들은요, 일본 기후현 타카야마시 시로야마 공원에 있는 후쿠라이 박사 기념관에 보관되어 있고, 이제 방문하면 직접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서프라이즈의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대체 저 오프닝에서 한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는 거야 하셨을 거예요. 늦은 결론이지만 저런 일은 없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저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저 이야기에 대한 걸 좀 추측을 제가 해보자면, 링에 계신 사다코의 실존 인물이라는 점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냥 이 다카하시 사다코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링의 이야기를 저 시대에 맞게 각색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또 이 서프라이즈 속 다카하시 사다코가 사람들의 비난 속에 25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데, 실제 사다코는 향년 69세의 별세였거든요. 다만 그 당시에 천리안 능력자로 이름을 떨치던 이 미훈의 치즈코가 이 서프라이즈 이야기처럼 사람들의 비난 속에 자살을 하였는데, 이 미훈의 치즈코가 자살하였던 그때 당시 그녀의 나이가 2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서프라이즈 에피소드는 이름은 다카하시 사다코, 또 이 내용은 링, 결말은 미훈의 치즈코의 이야기로 써내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비 염사를 방해하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 천리안 능력자들 실제 투시 실험에서는요, 납으로 된 관 안에 있는 것을 투시하는 공개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납이 염사의 행위를 방해해서 납을 금기시한다라는 이 내용 자체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서프라이즈에서 마지막 장면에 보이는 이 파란 창 있잖아요. 마치 근거 자료처럼 나온 거. 이게 지금 그 창인데, 이거는 사다코가 아니라 미운의 치즈코에 관한 글이고요. 리츠메이칸 대학의 자연학개론 수업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별 내용은 아니에요. 뭐 대충 자연학개론 이 내용답게 이게 뭐 불가사의한 현상을 목격했을 때 금방 색안경을 쓰고 초자연 현상이라 치부하지 말고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면서 과학적 견해로 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코마자와 대학 준 교수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잘못된 자료들을 가지고 허구의 이야기로 써내려가고 이름만 실존 인물인 다카하시 사다코를 갖다 붙인 좀 아쉬운 서프라이즈의 에피소드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사다코의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두 능력자였던 이 치즈코와 이쿠코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링을 보면서 이 사다코가 너무 강한 나머지 이 사다코 외에 염력을 가진 또 하나의 존재를 잊고 지내는데요. 바로 그녀의 어머니 야마무라 시즈코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야마무라 사다코의 실존 인물이 다카하시 사다코라고 소개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 역시도 추측성 이야기고요. 이 링의 원작자인 스즈키 코지가 밝힌 이 실존 인물은 링에서 나오는 사다코의 어머니 야마무라 시즈코는 실존 인물이다 면서 바로 25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미운의 치즈코가 이 어머니의 실존 인물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원작자가 말하길 나는 소설을 좀 멋대로 쓰는 편이라서 이 링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사망 원인에 대해서 식중독, 바이러스 등을 막 생각하다가 책상에 비디오 테이프가 있길래 그걸로 당첨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이 비디오 테이프가 어떻게 녹화되었나를 생각해 보니까 초능력 염사가 떠올라서 관련 지식을 찾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이 초심리학자 후쿠라이 토모키치의 생애라는 책을 읽으며 미운의 치즈코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책에는 사다코의 이야기도 들어있었고 치즈코가 이 링에서 시즈코가 된 것처럼 아마 다카하시 사다코 역시 이 야마무라 사다코가 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긴 했는데 원작자는 아무런 답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링의 시작이자 이 세상의 모든 각기 귀신의 시초가 되었던 사다코의 실존 인물로 추정되는 다카하시 사다코의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어쩌다 보니 서프라이즈 시작돼 잘못된 서프라이즈의 이야기다로 끝나버린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서프라이즈를 사랑하는 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